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도 확진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경주 지역 확진자 수는 179명으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포항보다 확진자 발생 비율이 2배나 높습니다. 영일만 항으로 반입되는 우드 펠릿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들어와 심각한 분진과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주와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경주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의료 종사자의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확진자 발생 비율이 인구수 대비 포항시보다 2배나 높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4일 식당과 식육점이었습니다. 이후 김장 모임 등 2차, 3차 전파로 안강읍에서만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내남면에서도 일가족과 교회에서 13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주시는 전체 안강읍민을 대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최초 확진자 발생 18일 만입니다. 안강읍 지역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경주시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내일부터 3일 동안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경주는 인구 대비 확진자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인구 25만인 경주시의 확진자는 179명, 인구수 기준 발생 비율은 0.07%, 포항시 0.036%보다 2배나 높습니다. 관광객 전파 사례보다는 대부분 지역 내 감염입니다. 경주시 방역본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없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틀 전부터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포항시는 무증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신속기동 검체팀 운영과 긴급의료지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긴급의료지원단, 주로 이제 예비역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집에 쉬고 있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부터 1단계로 25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주와 포항의 최근 3차 유행의 70%가 평소 잘 아는 가족과 지인 간 전파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것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연말연시 소모임을 자제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이 나를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이 나무를 분소해 압축한 우드 펠릿으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 항에 들어오는 우드 펠릿이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이른바 벌크 형태로 들어와 현장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항만 크레인에 매달린 큰 바가지 모양의 장비가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우드 펠릿을 퍼올립니다. 우드 펠릿을 옮겨 내려놓자 황토색 먼지가 공중에 날리는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우드 펠릿 하역 작업이 이뤄질 때마다 심한 분진이 발생해 호흡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쓰더라도 좀 계속 기침하고 가래가 좀 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가 지난 2017년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면서 우드 펠릿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로 들어오면서 하역 과정에서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동해항에서는 지난 2017년 벌크 형태의 우드 펠릿이 반입 금지됐습니다.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환경단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꾸 이제 민원 제기하고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벌크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반입을 금지를 한 겁니다. 이후 대부분의 수입산 우드 펠릿이 포항 영일만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분진을 발생시키는 운송 방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계약 자체를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포장된 우드 펠릿을 드리거나 벌크 하이어 형태의 입항을 금지해야지. 논란이 되자 지도 점검에 나선 포항시는 방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발주처하고 물류사하고 컨테이너 하는 것도 지금 협의 중으로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분진 방지를 위해 앞으로 물류업체와 계약할 때 우드 펠릿을 포장해서 하역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내년도 울릉군 예산이 올해보다 2.4% 줄어든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회계는 지난해보다 2.5% 감소한 1,972억 원, 특별회계는 28억 원으로 3.7%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가장 많은 24.5%가 늘었으며 안전, 환경,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했고 교육 정책과 문화, 관광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울진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갖고 전체 88개 사업 중 60%인 52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남울진 민원센터 건립과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지역업체 우선 발주, 생활민원 긴급 기동 수리반 운영 등입니다. 또 에코 힐링 센터 건립과 보훈회관 신축 등 32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 4개 사업은 지역 여건과 추진 시기 조정에 따라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는 포항 MBC 송년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지만 피해 구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함께 침체된 포항 지역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진. 지난해 11월 지진 발생 2년여 만에 포항 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한 달간 표류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지진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경제 활성화, 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상한액을 정하는 등 시행령에 대한 지역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포항 지진 피해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항 시민 500여 명은 버스를 타고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포항시의 강력한 요구에 70%였던 지급 비율은 80%로 조정됐고 지난 9월 1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며 한창 피해 구제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지만 책임자 처벌은 전무하고 지진특별법 역시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위해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은영인 그들이 누구인지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그들의 처벌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20%를 보전해주기 위한 지방비 분담 근거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 달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피해구제 지원금 최초 지급 시기는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이 지났지만 지진이 남기고 간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군이 코로나19의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관광객과 주민 등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입도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릉군 등 전국 10개 섬 지자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여객선 터미널에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신속한 검역 체계를 확보하고 전문 의료 인력과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긴급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울릉군 소재 기관에서 근무한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울릉군이 지역 접촉자 74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재확산됨에 따라서 올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이틀간 호미곶 광장을 폐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호미곶 광장은 일출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시는 일출을 직접 보지 못하는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유튜브 등을 통해 일출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한 인터넷 언론사의 방송에서 최근 방송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에 대한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사측의 대응과 관련해 포스코 최정호 회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포스코는 직업병과 환경오염 문제를 다룬 포항 MBC의 정당한 방송에 대해 노조의 이름을 빌려 포항 시민을 협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시민 사과와 함께 직업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최근 5년간 포스코그룹에서 산재로 41명이나 사망했다며 연임을 앞두고 있는 최정호 회장의 책임을 이사회에서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당분간은 매서운 겨울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수준을 웃돌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연무가 나타나겠습니다. 연무는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떠 있어서 시야에 방해가 될 뿐더러 건강에도 유의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성탄 당일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만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차단을 위해 형산강 일원에서 합동 방제 소독을 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광역 방제기와 방제 드론, 살수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형산강 중류와 하류의 철새 도래지에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형산강 주변에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양 지자체는 철새 도래지 접근을 금지하고 가금농장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영덕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내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덕군은 앞으로 영해면 성내리를 중심으로 거점 온실과 쌈지 정원 조성 등을 비롯해 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